이렇게 생활한 지도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어? 집에 가면은 이제 애기하고 지냈던 그 흔적과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둘 다 이제 잠을 못 자요. 집에 있으면. 아이고, 참. 저희 애는 저렇게 차디찬 곳에 있는데 저희가 집에서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밥 먹는 것도 미안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것도 미안해요, 솔직히 애한테. 그날 이후 아들의 흔적이 남은 집에선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다는 두 사람. 아니 지금 계속 차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저 좁은 차에 짐이 다 있네요, 지금. 아이고, 세상에. 매일 아침 아내는 남편의 약을 챙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빈속에 약을 지금 먹는 건가요?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고요. 치료가 중단된 상태라서 이제 유지요법으로 이제 항암제를服用중에 있거든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힘드신 거잖아요. 5차 항암 치료 후 특히나 몸조리가 중요한 때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자신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아기가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막 39도, 40도 고열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날 때마다 소아과 가면은 이제 편도선염이다. 나중에 이제 시기가 되면 수술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 시간도 짧고 정말 기초적인 수술이라면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아들이 수술하고 엿새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면서 기침 2번을 하더니 피가 그냥 아이고, 폭포수로 그냥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몇 초 있다 그냥 바로 의식을 잃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5개월을 있다가 아기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 어떡해. 아빠의 긴 투병 생활로 함께 살게 된 지 겨우 2달. 이렇게 이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건강했던 아이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데요. 동이야, 사랑해. 동이는 용감하고 대단한 아이야. 힘내자. 파이팅. 간절한 바람을 뒤로 한 채 지난 3월 11일 동희는 부부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고속도로만 가면 우리 김동이 이거 메고 자고 있었는데. 안고. 이거 안고 자면 동이 아는 거야. 근데 이거는 거의 손때가 붙은 거니까. 수술 안 했으면 되는데 괜히 내가 수술하자고 해서. 웃지 마. 머리 아프게. 동희가 생각나 그동안 발걸음하지 못했던 곳. 큰 용기를 냈습니다. 5개월 만에 찾은 집. 아, 정말 부모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예. 저라도 못 살아요. 집 봐요. 아유, 이게 하늘나라 가고 나서는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왔구나. 애기 흔적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잘 못 오겠더라고요. 비극이 시작된 건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제가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 그 바로 앞에 수술방 앞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술이 시작된 건 오후 3시경.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 뒤에 이제 들어갔던 애가 있었는데 그 애는 나왔는데 동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동희의 수술이 끝난 건 오후 5시가 넘은 시각. 금방 끝난다던 수술은 약속보다 1시간이나 지난 때였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렸네. 수술 시간이 다른 애들보다 2배가 걸렸더라고요. 따졌거든요.
왜 이렇게 늦었냐. 내가 안내받던 시간이 아니지 않냐고.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피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지혈한다고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건 발생할 수 있는 그냥 특이한 케이스인데 문제가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게 다였거든요. 별일 아니니 안심하라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퇴원하는 날엔 구토까지 했다는데요. 아니 이러면 얼마나 걱정돼요. 제가 경구약을 복용을 못한다. 근데 물도 좀 잘 못 마신다. 물 조금 진짜 마시고 나면 다 구역질해서 토해버리고 어떡하냐. 입원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아니 약을 먹어야 나가죠 이러니까. 어머니 편도 수술은 원래 못 먹어요. 수액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 못 해드리니까 작은 병원 가서 2박 3일 정도 입원하면 애기들 다 잘 먹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출혈 없으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퇴원한 동희. 계속해서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다음 날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다는데요. 못 먹어서 목 상태를 이제 한번 봐주십사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디서 수술했냐고. 왜요? 그곳에서 듣게 된 기막힌 이야기. 너무 심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에는 지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전부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약도 못 먹고 다 토했는데 이 담당 의사가 무조건 괜찮다고 내보냈잖아요. 이런 상태는 퇴원을 시킬 게 아니라 그냥 수술한 병원에서 봐야 되는 상태인데 너무 빨리 퇴원을 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병원에 입원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답니다. 어차피 애가 또 경구약도 복용이 안 됐고 못 먹어서 저는 이제 입원을 좀 하려고 했죠. 개인 이비인후과 갔다가 바로 입원을 시켰어요. 수액을 좀 맞으니까 아기가 그나마 조금 이제 생기는 돋더라고요. 그런데 입원 이틀 뒤 새벽 갑자기 피를 토해낸 동희는 그대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수술이 있었던 건 10월 4일. 퇴원 후 다른 종합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술 후 6일 만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비극이에요, 비극.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던 엄마는 수술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퇴원 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병원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좋았을 것 같은데. 보통 다음날 오시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갖고 편도 수술은 원래 못 먹어요. 얘가 지금 일반적으로 수술이 끝난 애였냐고. 다른 애들하고 달랐잖아. 이게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게 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좀 해보려고. 그런데 미심쩍은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기가 10월 9일 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의무기록지부터 10월 11일 날 먼저 확보를 하고 의무기록지를 봤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술 중 특이 상황에 이상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제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10월 29일 날 다시 발급을 받았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저한테 그날 설명했던 이제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재마취를 했다. 그 내용이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없었던 저한테 내용이. 얘기하지 않았던 그 전신 마취도 2번이나 했던. 항의 후 재발급받은 수술 기록지엔 다시 마취를 하고 재지혈했다는 기록이 추가된 건데요. 아니 수술 후에 지금 기록이 추가된 거잖아요. 제가 따졌죠. 왜 의무기록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냐. 경황이 없어서. 경황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참. 현지 병원의 입장은 어떤 걸 마지막으로 전달받으셨어요? 법대로 하라.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날 수술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이랑 전공이랑 저는 그만둔 것이 수소문 끝에 동희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를 찾았습니다. 동희가 의식불명에 빠지게 된 수술 이후 10개월가량이 지난 지금 그는 다른 곳으로 옮겨 수술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긴 거네요.
그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저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 되시죠? 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작진과 마주치자 당황하며 자리를 피하는 담당의. 저희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 근데 수술 잘 되신 건가요? 특이한 케이스라고 그러셨는데 일반적으로 사고 관리하셨던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 경과를 더 자주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수술이 좀 과하게 된 건 아닌가요, 선생님? 끝내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속이 저희 소속이 제일 난감하죠. 저희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동희의 죽음은 그저 불운이었을까요?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수련 받으면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이제 편도선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가장 의사로서는 이제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출혈 부분입니다. 2차 출혈은 24시간 이후에 나는 출혈인데 보통 5일에서 10일 사이에 많이 나요. 2차 출혈은 이제 4.8%에서 한 남캔 7%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집도의도 이례적인 환자라고 말했던 만큼 좀 더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이 필요하진 않았을까요? 한때는 행복이 가득했던 곳이지만 동희가 떠난 지금 이곳에 남은 건 쓸쓸한 뿐입니다. 아구 늑대가 나타나. 아구 나랑 가봤대요. 그렇게 예뻤는데요. 이젠 추억으로만 만날 수 있는 아들.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어주고 바이바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찢어질 것 같아요. 저렇게 건강했는데. 그냥 왠지 장난감 방문을 열면 애가 있을 것 같고 어디를 가도 이제 아이고. 애가 없으니까 친정애를 가도 애가 없고 집에를 가도 애가 없고 놀이터에 가도 애가 없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애가 어딜 가도 없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왜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건지 제대로 된 이유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동희가 의식을 잃은 그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또 있나 봅니다. 동희가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를 불러 수술했던 병원으로 향했다는데요. 1분 1초가 급한 응급 상황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사전 통보를 했어요. 기도 확보가 필요하고 CPR을 치고 가고 있고 너희 병원에서 수술했다. 사전 통보를 했는데 거의 다 와가는데 6분인가 5분 정도 남겨두고 다 와갔는데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 바로 앞에 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출발한 지 10여 분이 지난 시점 병원에서 갑자기 동의를 거부한 겁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 안타까운 시간을 흘려보내며 동의를 받아줄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야만 했습니다. 저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결국 왔던 길을 되돌아가 119 신고 후 31분 만에 다른 대학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본인 환자를, 아기를 그것도 사전 통보해서 수술 받은 하나라고 얘기를 다 고지를 하고 간 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고 소아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는 병원이 그것도 다 와갔는데 왜 거부를 했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동의를 거부한 그 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였습니다. 이곳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 응급의료 환자의 수용을 담당하는 곳이었는데요. 대체 동의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확인해 보니까 CPR 중이라서 그 수용 불가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CPR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송 중인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이렇게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건가요? 그랬던 경우는 제가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구급대원조차 난생 처음 겪어본다는 상황. 늦어진 응급처치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5개월을 버티다 동희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 참. 환자가 응급 상태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응급 환자를 받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심폐소생술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송 중인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걸까요? 당직 선언 의사만 쳐도 예를 들면 10여 명 이상의 의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환자 한 명을 심폐소생술 하느라고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그 이유가 되지 않을 거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병원의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에 대한 그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야 하는 겁니까? 참. 이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반드시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이게 다 소송 관련 내용이라는 것인가요? 지금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고요. 교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답변을 했을 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김종기 군에 대한 관련 사건으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다는데요.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있고요. 어떤 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해도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너무 화가 나요. 여기서만 받아만 줬어도 빨리 기도 확보를 했었을 거고 애가 4살까지는 안 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곁에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런 애를 내보냈는지 이해도 안 가고요, 솔직히. 1년에 한두 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애라고 본인이 얘기도 했고 왜 다른 환자들하고 같이 관리를 했는지 그게 너무 화가 나요. 만약 좀 더 빨리 응급실에 도착해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요. 퇴원을 미루고 며칠 더 입원해 경과를 지켜봤다면 지금과는 다르지 않았을까요? 눈앞에 바다가 있어도 그렇게 답답함이 풀리고 그렇진 않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고 시간을 작년으로 좀 돌리고 싶다. 작년으로.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동희가 이제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겁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게 이토록 힘이 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숨 쉬는 게 힘드신가 봐요. 혹시 물 한 잔 떠다 드릴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네네, 쉬세요 일단. 방금도 증상이 누가 이렇게 막 목 조우고 있는, 꽉 조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엄청 답답해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도 TV 보다가도 갑자기 그게 찾아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원인이라도 알면 좋겠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이들과 맛집을 다니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던 성미 씨. 저 때만 해도 좀 건강해 보입니다. 무슨 일 있었죠? 9개월째 숨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딸을 어머니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매일 삼시세끼 먹는 식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밥이 아니라 라면을 준비하시네요. 부른 라면과 국수로 끼니를 대신한다는데요. 그런데 그마저도 삼키지 못하고 죄다 개워냅니다. 음식을 삼키고 숨쉬는 당연한 일로 매번 고통받는 딸. 아유. 쌀밥은 지금 9개월 동안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지. 먹어봤자 진짜 배고프면 라면. 건더기가 삼켜지지 않는 거예요? 네, 아예.
결국 라면 국물과 음료수로 배를 채웁니다. 가족들이랑 식사는 같이 하세요? 뭐라 해든 밥 맞다는 생각 참 들어요. 하루 이틀 매일 같이 일하고 이러니까 좀 그렇죠. 이 뭐가 뱉어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난 지금 뱉어내라는 게. 아이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곁에서 함께 고통을 삼키는 것뿐. 어쩌다 딸은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환절기 때마다 편도염으로 고생하던 성미 씨는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 그걸 잘한다고, 이 병원은 그런 걸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듣고. 어떤 수술이에요? 수술이요? 편도절제술. 그때 당시는 뭐 아무 게 간단한 수술이라고 그래서 정말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런데 작년 6월 수술을 마친 뒤 이상 징후가 나타났답니다. 한 3, 4일 지나고 나서는 약이랑 물이랑 먹는데 이렇게 꿀꺽하면 그냥 코로 다 나고 목으로 안 들어가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그냥 다 잘 됐대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그냥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이고 참.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혀가 음식물을 목구멍에 밀어 넣으면 식도를 통해 위로 넘어가는 것과 달리 성미 씨는 음식물이 그대로 목에 걸려 있습니다. 삼킴 이상 증상의 원인으로 편도 수술 중 9번 뇌신경인 설인신경의 손상 가능성을 진단한 집도의. 설인신경 손상 가능성은 진단서에 이렇게 적어드리고요. 제공하면서 열이 많이 나긴 합니다. 열이 신경을 조금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게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불안도 잠시. 수술한 의사는 곧 상태가 좋아질 거라며 2달을 약속했습니다.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어려운 게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한 가지 석연찮은 조건이 있었지만 요걸 그냥 저희끼리 얘긴데 연예인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어떨지. 병원에 비밀로 하자고요? 책임을 지는 듯한 태도에 모녀는 그를 굳게 믿었답니다. 실제 재활치료 중 생활비와 영양제까지 직접 챙긴 담당의. 의료 사고에 저런 의사는 드물어요. 그는 불안해하는 성미 씨를 위해 직접 각서까지 써주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이 성미 씨는 사랑하는 연인과 직장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지금 빚이 좀 많아가지고 빚은 어쩌다 생긴 거예요? 그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달달이 지출은 있는데 모아둔 돈 다 쓰고. 솔직히 며칠 전에는 강원대교 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이제 40.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달라진 의사의 태도라는데요. 다른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부담돼요. 결국 그녀는 1인 시위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시위 도중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양산에서 애기 꼬맹이 죽은 의사랑 다 동일이 몰인 것 같다. 야가 양갑다. 엄마 이제 웃자노 이제. 편도 수술로 아이가 죽었어요? 뒤늦게 확인한 아이는 우리도 잘 아는 6살 동이었습니다. 설마설마했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뒷모습 실루엣이 완전 똑같은 거예요. 혹시 맞냐고 이제 맞다 그러더라고요. 내 것까지 물리면 안 돼서 은폐하려고 했구나. 그냥 빨리 무마시키려고 했구나. 이거를 뒤늦게 한 거예요. 게다가 동희가 수술했던 병원에 대해 묻는 성미 씨에게 담당인은 자신이 근무한 사실을 숨겼다는데요. 선생님도 병원 쪽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진포팀이나 그런 거 미치는 거 빨리 자주 가시나요? 6살 동희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뒤 다른 병원에서 성미 씨의 편도 수술을 집도한 담당이 친절함 속에 감춰진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작년 11월 남편의 백혈병이 재발한 후 부부는 치료를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우, 또 재발했군요. 아픈 아빠 곁을 지키는 건 동희를 꼭 닮은 인형. 이게 이제 불이 켜지거든요.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냥 이제 밤에 이제 불 다 끄고 이제 요거를 켜놔요. 동이는 이제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병이 나으면 집에 돌아와 아이와 함께 지내려던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그날 이후 부모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애기 아빠는 이제 입원한 상태고 애기는 이제 또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저 혼자 보냈거든요. 그 뜨거운 화장터에 그 애가 그 뜨거운 데 들어갔거든요. 혼자 갔어요. 거기를 그 뜨거운 데를. 간병에 지친 엄마를 지켜주려 했던 아이. 들 수 있어? 엄마가 들까? 엄마는 왜? 동이가 동이는 힘 되니까 동이 안 무서워. 일찍 철이 든 꼬마 동희는 엄마의 버팀목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여전히 장난감으로 가득한 동희의 방. 전부 그대로 두셨나 봐요. 요즘 엄마는 하루 중 이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제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낙골당에 이제 이렇게 장식을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아쿠아리움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일단은 엄마를 좀 많이 그리워했으니까 여기 핑크 색깔 무조건 그냥 엄마 거예요. 아 핑크색. 네, 엄마 상어 뭐 이러면서 그 제일 좋아했죠. 애가 살아 있었으면 이제 이걸 껴야 될 나이예요. 근데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한참 그 나이에 스키도 타고 재밌게 보내야 되는 나이인데 마트를 갔는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애가 없는데 내가 또 그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입힐 애도 없는데 그걸 자꾸 사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다 못 누리고 갔나. 아, 저렇게 건강했는데 저렇게. 가보자. 더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내 아이. 간단하다던 수술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꿈속에서밖에 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데 근데 병원하고 의사는 계속 발뺌만 하고 있고 이게 무슨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잘못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최근 한 지인이 담당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추가 피해자분 그 1인 시위 한다라는 걸 듣고 그냥 몸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아, 지금 동이 사망하고 3개월 만에 사고가 났는데 또 아니 지금 이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8개월 만에 1년 안에 지금 2건이나 이런 식으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생겼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건 또 있답니다. 성미 씨 수술 2달 전 동희 엄마가 해당 병원을 찾아 담당의의 수술을 만료했단 겁니다. 사망 신고를 하고 저희가 이제 작년 4월에 찾아갔어요. 수술 시키지 마라. 큰일 난다. 이게 뭐 과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2달 있다가 추가 피해자가 나온 거예요. 수술 버젓이 시키다가. 같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2건의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해당 지역의 맘카페가 들끓었습니다. 그 후 성미 씨가 수술한 병원 소개글에선 거기 내 이력도 싹 다 지워져 있었고. 굳이 내
그때 이렇겠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우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그 병원에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그 병원 자체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아예. 또 수술도 그 선생님한테는 아예 당연히 피했겠죠. 안 가죠 당연히. 무너져버린 믿음에 성미 씨는 담당 의사와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이제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게 우리 생각이었거든요. 소송 진행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법적으로 합시다. 제 주변에 의논하고 한 결과는 소송을 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팀의 박신우 PD라고 하는데요. 그 선생님 여기서 수술 받기 전에요. 그 김동희 군 부모님이 여기 찾아뵙고 해당 집도인 수술 중단을 권유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사실인가요? 가족들이랑 그렇게 분리시켜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일단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그래서 말씀 조금 드릴게요.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의뢰인한테 100% 완전히 뭐 잘못을 기속시킨다든지 그거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병원 이력을 뺐다 그러더라고요. 담당했던 이제 집도이가 저희 홍보팀에도 그걸 조금 빼기끔 하신 것 같아요. 현재 담당인은 연락이 끊긴 채 행적이 묘연한 상황. 아이고야.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저도 이거 처음에 차단한 건지 몰랐는데 나중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차단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를 상대로 싸우는 게 좀 어떤 건가요? 쉽지 않죠. 어느 정도 이정을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냥 바위에 계란치기. 앞으로 얼마나 긴 싸움이 될지 막막합니다. 아 진짜. 편도 수술로 인해 평생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성미 씨. 결국 그녀는 담당인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많은 세기를 불러하다가 항원했어요. 그 사건으로 백남경찰청에서 활동인데 저를 또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기량을 좀 안 봤으니까. 아닙니다. 그 건 아예 차단해서. 성미 씨가 갖고 있던 담당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 경찰 관계자. 그런데 예, 선생님이신가요? 경찰 전화는 받았어요. 그렇네요. 나도 괜찮고요. 이런 문제 옆에 있는데 통화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성미 씨가 경찰서를 나선 얼마 뒤 담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혹시 그러면 뭐 전화 통화로는 이게 뭐 어쨌든 얘기를 나누기 어려우니까 네. 뭐 한번 자리를 조만간 다른 시일에 마련해서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담당이와 약속을 정한 후 성미 씨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떠세요? 듣자마자. 모르겠어. 그냥 나도 답답한데 그냥 동희 엄마도 많이 답답한데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또. 다음 날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 그러니까 동의도 수술한 분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담당이가 두리번거리며 자리를 뜹니다. 뭐죠? 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습니다. 제작진을 눈치채고 피한 겁니다. 얼마 전에 얘기가 거의 책임지겠다고 얘기가 잘 됐어요. 합의하기로 했나 봐요. 9개월 사이에 두 건의 의료 분쟁이 생겼는데요. 단순한 불운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동희 어머님 끝내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 그냥 가네요. 끝난 게 아닙니다. 동희 아직 재판 시작도 못했거든요. 수술 엿새 뒤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은 동희. 당시 이해할 수 없는 건 또 있었는데요. CPR 중이라서 그 수영 불가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 이송만 거부하지 않았어도. 맞아요. 동희는 용감하고 대단한 아이야. 힘내자.
사랑해. 동희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는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동의가 이송될 때 그때는 응급실 내에서 CPR 환자는 없었습니다. 병원은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이동한 상태고. 대체 왜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이송을 거부한 걸까? 당장 CPR 환자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구급차는 왜 돌려보낸 건지 누구든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병원 차원에서 사실관계 파악조차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저희가 한번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실 건가요? 그것도 저희가 당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살짝 훔쳐봤는데 불운한 환자다 이래 놨더라고요. 예? 그 기가 차가지고 아니 의무기록직 감정을 맡겼으면 의학적 소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중재원이 아니 불운한 환자다는 무슨 말인지 그런 말을 할 거면은 저도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동희가 떠난 지 1년째 되던 날 부부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오늘은 아빠도 함께 했는데요. 다 엄마가 만든 건가 봐요. 이제 이 모습을 못 보잖아. 동희가 7살이 됐다면 어떤 모습일까? 건강했던 아이를 잃었지만 누구 하나 사과하는 이가 없습니다. 난 춥나. 오늘 동희가 엄마 아빠 떠난 지 1년째 되는 날이야. 오늘 밤 동희를 꿈에서 볼 수 있기를.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꿈속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해. 동희의 이름으로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기를 엄마는 간절히 바랍니다.